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영 고문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2,300선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826선으로 지금 하락폭이 약간 더 커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고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포트를 조정하든지 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든지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잘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요즘에 이슈가 있고 또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두 종목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자,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좀 정태근 팀장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SK 하이닉스 별로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게 보는 것들이 일단은 지금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외국인들이 제가 봤을 때 어떤 시장의 대안으로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끌 것인가, 개별 종목으로서 말 그대로 개별 종목 흐름으로 끝이 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후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같이 가져야 시장이 어쨌든 시장에 대해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만 상승으로 가서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좀 물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동반 흐름을 보여야 일단 시장 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전에 동시효과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조금 설레발성 흐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모 증권사 리포트 때문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직 3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된 상황 속에서 벌써 내년 1분기를 좋게 보고 있다? 이건 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 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길지, 어떤 이슈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물론 길게 본다라면은 우상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3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좋게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항상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수치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4분기 서버드린 가격이 하락할까 하는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일단 ICT 수출 동향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 7월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8월달 같은 경우는 0.3%로 또 우리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런 수치를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지난 2분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기적인 상승이 있다라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것인가 단기적으로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수치를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당황하셨군요. 제가 이런 질문 드려서. 자, 그러면 최영 고문과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SK 하이닉스 일단은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받쳐 올려주고 있는데 아까 실적도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의 실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전망 개선이 있으면서 그런 심리들이 좀 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지금부터의 포트폴리오 짜실 때 무조건 단 하나의 기준은 실적이라고 봅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이제 전망치도 나오고 또 이제 속보치도 나오는데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래 기대치라든가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지금 벌써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닷컴 버블하고 지금 다른 점이 지금의 이런 상승세는 실적을 바탕으로 갔기 때문에 SK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간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집요하게 찾아 들어가셔야 될 거는 실적에 대한 그런 분석과 실적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취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아람 고문님께서는 아까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BBIG 카카오를 포함해서 BBIG는 그러면은 이미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조정 좀 지지부진한 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금 반영이 됐고 지금 글로벌 대형 이벤트들을 지금 소화하는 구간에 있고
11월 대선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지만 그것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런 글로벌 이벤트의 어떤 큰 획을 긋는 부분들이 10월 둘째 주에는 나온다. 그래서 10월 둘째 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이제 9월 말 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적입니다. 네. 실적치를 보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업종이 몇 개 있죠. IT. 뭐 그다음에 자동차도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이쪽은 뭐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문가들 몇 분들이 이제 지주회사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단은 경기가 이제 뭐 V자로 반등, U자로 반등하는 있어서 그 헤드쿼터를 하는 지주회사들의 또 영향력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조정장 이후에 포트폴리오 짜실 때 좀 참고하실 사항이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자, 최영호 의원께서는 IT, 자동차, 그리고 경기 소비재, 그리고 금융지주 쪽에와 관련된 일단 전망을 좀 알려주셨고, 정태현 팀장님께 좀 더 여쭤보면, 그러면은 카카오를 포함해서 이런 쪽은 실적 어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좀 보이시고 잘 나올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이 카카오를 포함해서 BBIG가 앞으로도 시장에서 계속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BBIG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고 지금도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BBIG에 대한 어떤 영향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 영향권이 있고 이 영향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성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주도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호재도요. 악재도 그렇고 호재도 그렇고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네. 시장 상승도 영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락이 영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돌아서줄 때 과연 그때 가서도 이 BBIG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요. 좀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어쨌든 뭐 계속 선반영이 될 건데 그때 가서 일단은 BBIG 쪽보다는 그러니까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제조 쪽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뭐 카카오란지 네이버란지 이쪽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쪽이 어쨌든 코로나에서 어떤 테마 유행이었었거든요. 트렌드. 근데 아시다시피 패션 같은 경우도 보면 트렌드가 영원하지 않듯이 그리고 항상 코스닥 뭐 증시에서도 테마가 영원하지 않듯이 이런 부분들이 유행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체할 부분들이 뭐 고민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굴뚝 산업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스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IT 뭐 일단은 시장이 돌아서 줄 때 어떤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 측면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BBIG까지는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돌아서 줄 시장이 돌아서 줄 때 똑같이 돌아서 주겠지만은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아마 저는 박스권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도주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자리를 일단 저는 강력하게 자동차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동차 동반해서 IT까지 이끌어 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두 분이 뭐 공통적으로 자동차에서는 합의를 보셨는데, 오래간만에 네, 자동차에서는 합의를 보셨는데 IT에서는 아직 약간 갈립니다. IT에 대한 우리 고모님의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뭐 그런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하여튼 자동차 회사 자체가 지금 IT 토탈 솔루션으로 가고 그쵸, 있기 예. 때문에 자동차는 그걸 구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자동차도 하면 IT가 하고 토탈 솔루션으로 가는 부분들의 앞장에 서 있고 요번에 이제 테슬라하고 니콜라가 이제 우리 투자 심리를 완전히 방전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화석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조금 더 유리한. 그래서 추석 이후 단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좋아졌다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결국에는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뭐 카카오를 포함한 BBIG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함한 IT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선별해야 된다. 이게 뭐 양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BBIG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것들은 우리가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도 IT 쪽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사이익 얻을 수 있는 자동차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추석 때까지 잘 포트도 조정을 하시고 추석 때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10월 둘째 주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요. 저희가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전략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견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